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서울 아파트 구매를 위해 평균 3억 원을 빚져야 하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집값 뉴스를 보시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평균 3억 원을 빚져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0년 이상 걸리는 금액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에서는 무려 5억 원 가까운 빚을 져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가요? 예전에는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작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평생 벌어도 모자랄 것 같은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일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지만 이런 현실 앞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충격적인 숫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노후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보이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듣는 주담대라는 말,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이죠. 마치 집이 보증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2억 원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려야 하는데 이때 사려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집값 전액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집값의 70%에서 80% 정도만 대출해줍니다. 이를 LTV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최소한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본인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담대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그 규모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억 원이나 빚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1억 원도 큰 돈이었는데 이제는 3억 원이 평균이라니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더욱이 이런 큰 돈을 빌리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합니다. 3억 원을 빌렸다면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전세 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전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비율이 9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차피 전세로 살 바에야 차라리 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로 살면서 매달 관리비만 내던 것이 조금만 더 부담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사고 싶어지겠죠. 또한 저금리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은행 대출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2%대, 심지어 1%대 금리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낮은 금리라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부의 규제 정책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고 신규 공급을 제한하면서 집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차이도 뚜렷해졌습니다. 강남은 평균 5억 원 가까운 대출이 필요하고 강북은 2억대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강남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지역의 집값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높게 올랐습니다. 강남구가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평균 4억 8천만 원이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남이 왜 이렇게 특별한 지역이 되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교육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강남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명문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유명한 학원들도 모두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강남은 그야말로 교육의 메카인 셈이죠. 아무리 집값이 비싸더라도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교통의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9호선이 지나가고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등 주요 역들이 있어 서울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있고 금융기관들도 집중되어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문화와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코엑스, 강남역 지하 쇼핑센터, 백화점들이 있어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맛있는 레스토랑들도 많고 의료시설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이 모두 강남권에 있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강남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더욱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은 집값을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강남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지역 집값이 떨어져도 강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런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강남으로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강남에서는 평균 5억 원 가까운 빚을 져야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가장 큰 고민에 빠진 분들은 바로 서민층과 은퇴 세대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은퇴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퇴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과 적금, 이자 정도가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3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더욱이 은행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대출을 꺼려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아예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환 기간이 짧아져서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40대가 3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대출을 60대는 10년 안에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최근 들어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매달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1%만 올라도 매달 25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나 더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은퇴 세대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집을 사야 하는 걸까? 전세로 살려고 해도 전세가가 너무 비싸서 매매가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큰 빚을 지고 집을 사자니 노후 생활이 불안합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나이에 큰 빚을 진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출을 갚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은퇴 세대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대출은 막았는데 집값은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먼저 L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는 론투밸류의 줄임말로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LTV를 계속 낮춰왔습니다. 예전에는 80%, 90%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50%에서 70%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기 돈을 준비해야 하니까 집 구매가 어려워져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DTI도 중요한 규제입니다. DTI는 Debt Income의 줄임말로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DTI가 40%라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2,400만 원, 즉 월 200만 원까지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의 목적은 좋았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막아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은 어려워지니까 더 많은 자기 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규제들이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생겼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민들과 은퇴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 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니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과연 나의 노후 자산은 안전한가? 이는 정말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집을 사려면 큰 빚이 필요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평균 3억 원, 강남은 5억 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합니다. 이런 큰 빚을 지게 되면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 돈은 연금이나 적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30년 동안 갚는다면 금리 4% 기준으로 매달 약 15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받는다면 연금으로는 대출 상환도 부족하고 생활비는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이나 예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건강 문제도 심각한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큰 대출을 갚고 있다면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값이 떨어져 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은 매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만했던 대출이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자산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산다면 어떨까요?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부담이 늘어납니다.
더욱이 집주인이 전세를 매매로 바꾸거나 재개발을 한다면 강제로 이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주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위험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서 노후 생활이 불안해지는 것보다는 안전한 범위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구매를 위한 평균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강남은 5억 원 가까운 빚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은퇴 세대와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내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노후 생활 전체가 위험해진다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집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서 매일 원리금 상환 걱정을 하며 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재테크가 더 중요합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큰 빚을 지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고려해 보세요. 은행 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에게는 안전성이 수익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에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관리, 인간관계, 취미생활 등도 모두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적당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노후가 아닐까요? 지역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굳이 서울에서 3억 원을 빚져가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해서 서울까지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곳들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해서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집값 뉴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 나만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